오늘 이제 그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 순열과 조합인데 오늘 그 두 개 중에서 오늘은 순열만 할 거고 시간이 좀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조합까지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네, 웬만하면 순열 쪽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은 경우의 수잖아요, 그지? 경우의 수의 핵심은 뭐라고 했지, 얘들아? 경우의 수의 핵심은 세는 거야. 그죠? 세는 건데 어떻게 셀 거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거야. 그 다음에 뭘 기준으로 셀 거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셀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구. 그러니까 세는 도구들을 미리 좀 마련해 놓고 있으면 굳이 내가 열심히 하나씩 노가다 뛰지 않고 자연스럽게 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 세는 도구 중에서 순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팩토리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뭘 세는 도구냐면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를 한 번에 세는 그런 도구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나열의 도구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게 뽑는 도구야.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순열이랑 팩토리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조합, 이게 뽑는 도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정확하게 풀 명칭. 여기는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NPR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충분히 많이 해봤던 거거든, 얘들아.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었어. 이 5개 중에서 나는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셀 거냐면 어차피 3개를 뽑을 거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가 들어올 수도 있고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4가 들어올 수도 있고 5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5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2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여기는 2는 들어간 거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가 남았어. 그 4개 중에 하나를 또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몇 개?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아? 여기 뭐 3이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또 3 들어간 거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이 자리에 들어갈 건 3개 남았지.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그죠? 요걸 이제부터 뭐라고 쓸 거냐? 여기 얘를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P3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요렇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5P3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볼 거고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배우는 순열이라고 하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내용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순열이 뭐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순열이 뭐냐?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로 나타내며 NPR은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계산되는 그 이유 알겠니?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의 자리가 있어야 돼? 당연히 R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R개의 자리가 있어야 돼. 그죠? 여기는 1부터 몇 가지 있어? N까지 있어. 라고 한다면 처음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뭐겠어?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여기는 N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니까 n-1가지가 될 거고 그거 빼고 하나니까 n-2가지가 될 거고 n-3가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지고 이렇게 총 R개를 채워놓으면 거기 있는 개가 우리가 말하는 NPR이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이제부터 여기는 얘를 순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숫자, 여기는 이게 뭐가 돼야 될까? 이것만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데 몇 번 줄어들 거야? 이게 총 R개니까 얘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라면 얘는 R-1번째 거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n에서 R-1을 뺀 거니까 R 더하기 1 이렇게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여기서 끝나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NPR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보자. 팩토리얼이라는 건데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어요. 오케이? n 팩토리얼. 얘를 이제 n 팩토리얼 n하고 느낌표 붙여가지고 얘를 n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계속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계속 곱할 거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해서 1까지 싹 다 곱해버린 얘를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5 팩토리얼을 줬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2 팩토리얼을 줬네. 얘는 2 곱하기 1이네. 뭐 해볼까? 7 팩토리얼을 줬네. 그러면 얘는 7 곱하기에서 6 곱하기 댕댕댕 가서 마지막에 2 곱하기 1이 되네. 1 팩토리얼은 당연히 그냥 뭐겠어? 1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얘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의미가 있냐면 얘는 나열의 의미가 있다고 아까 했었잖아.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봐. 1, 2, 3, 4, 5가 있었어. 5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기는 얘네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해 봐. 그럼 당연히 여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1이 될 거잖아. 가지수를 따지면. 맞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구나.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랑 팩토리얼이라는 거 두 개를 정확하게 일단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변형한 식과 뭐 기호, 여기는 정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건데 NPN이라고 하는 게 말뜻 자체로 생각하면 N개 중에서 N개를 골라서 그 N개를 나열할 거예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한 가지일 테니까 그냥 N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긴 얘는 당연히 NP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N팩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N팩의 정의는 NPN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 이게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하나도 없는 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한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1 팩토리얼이고 걔는 1일 거야. 0 팩토리얼은 뭐겠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없는 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란 말이야. 그럼 걔는 빵개가 돼야 되겠니? 한 개가 돼야 되겠니? 이런 얘기거든. 그치? 우리 상식은 빵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그 방법 한 가지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얘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갑시다. 이거는 뭐라고? 정의라고 얘들아. 알겠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NP0이다 이렇게 줘있어요.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거기 있는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현재 정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그냥 하나도 안 뽑을 거니까 하나도 안 뽑는 행동을 나는 한 번 했어 라는 뜻으로 그냥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정의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는 정의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다음. 이제 여기는 얘인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걸 너희가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이 5팩토리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5팩 이렇게 선생님이 부를 건데 이제부터 5팩 이렇게 부를 건데 저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딱 바라보면서 쟤는 숫자 5 다음에 느낌표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5팩토리얼은 뭐를 줄여서 써놓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좋겠어. 5팩토리얼은 뭐예요?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죠? 됐어? 그러니까 5팩토리얼은 그냥 이 자체로 보지 말고 얘를 이렇게 펼쳐서 생각을 해주세요. 항상. 얘를 펼쳐서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펼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들아 6팩토리얼을 너희가 5팩으로 나누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보여야 돼. 이해돼요? 여기는 얘는 6, 5, 4, 3, 2, 1이고 얘는 5, 4, 3, 2, 1이니까 나눠주면 당연히 6이 될 수밖에 없겠지라는 사실이 그냥 보이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7팩이 있었고 여기 5팩이 있었어. 그럼 얘는 몇이겠어? 42겠죠. 이해돼요? 뭐만 남았니? 7이랑 6만 남았잖아. 그지? 7, 6, 2 곱한 것 빼고 다 나눠서 없어졌으니까 얘는 4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숫자로는 또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n 팩토리얼이 있었다? 그다음 여기에 n-2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건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한 거고 얘는 n-2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한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 n 하나랑 n-1 하나만 남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요? 알겠니? 조금만 더 가보자. n 팩토리얼을 얘들아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 다음에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는 얘다 내가 이게 3 이렇게 써놨으면 너희들 자연스럽게 n에다가 n-1에다가 n-2까지 이렇게 곱한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뭘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봐봐. 위에 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 1로 끝나는 애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n-r부터 시작해서 계속 곱해서 마지막에 이 1로 끝나는 애가 되겠지. 이해돼요? 다시 얘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나눈 거니까 여기까지 뚝 잘라서 이만큼은 사라질 거 아니니? 그럼 거기 앞에 있는 거기 전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뭐가 되겠어? n의 n-1에다가 n-2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지고 이거 바로 전 거니까 얘보다 하나 더 큰 여기까지 곱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걔가 NPR이 되는 거구나. 걔가 NPR이 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팩토리얼이라는 걸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기호에 대한 정확한 성질이나 기호를 가지고 뭔가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여기는 얘의 계산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봐봐. 5P3이 5P2가 궁금했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5 곱하기 4야. 7P3이 궁금했을 때는 7 곱하기 6 곱하기 뭐가 돼? 5가 되는 거야. 11P4가 궁금했어. 그러면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계산을 너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4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개구나. 계속 곱해 나갈 거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4팩 써주면 거기 있는 걔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이런 생각들 숫자로 돼 있을 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거기는 걔가 갑자기 문자로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NP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라는 생각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NPR의 정의를 이렇게 두 개로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숫자로 받았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식을 변형하거나 뭔가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얘의 장점은 뭐야? 되게 직관적이죠. 숫자로 돼 있을 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 바로 잡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뭔가 증명이라는 걸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애를 바라본다면 요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증명이 되게 곤란해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 땡땡땡이라는 형태를 없애야 돼. 그래야지 증명이 편해지거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게 얘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그냥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랑 얘가 그냥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 좀 전에 증명했듯이 n팩을 얘로 나눴잖아. 지웠구나. n팩을 얘로 나눴잖아. 그죠? n팩을 얘로 나눈 거니까 어디까지 없어진 거야? 요거 다음부터 이 뒤로 쭉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없겠지? 얘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도구에 대한 분석을 먼저 다 끝낸 다음에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 다시 봐봐. 얘를 보면서 얘들아, 얘를 보면서 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얘를 보면서 얘인지 알아야 돼. 이 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얘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오늘 첫 번째 미션이야. 그래서 봐봐. 막 문제를 막 풀다가 여기 n팩이 이렇게 딱 박혀버려. 다시. 여기 막 10팩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7팩이 이렇게 잡혔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아, 이거는 10T3이야. 이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 이게 10팩을 7팩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10부터 몇 개만, 3개만, 19, 8까지 이렇게 곱한 거구나. 얘는 당연히 10P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여기는 얘 자체를 10팩인데 얘는 그럼 7이라고 하는 건 10 빼기 3팩토리얼이니까 아 여기서 얘가 n이고 여기 얘가 r이니까 얘는 10p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결론 여기 있는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너의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숫자로 돼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자로 돼 있을 때도 얘들아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n-3팩이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도 한번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는 n-1p2라는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요거에서 2를 뺀 게 얘잖아.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도 괜찮고요. 그냥 이 자체로 한번 생각해봐. 얘는 n-1에다가 n-2만 빼고 다 사라질 거야. 요거 두 개는 n-1부터 몇 개를 곱한 거야? 2개를 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이 NPR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너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은 식을 먼저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봐봐. 오늘 배우는 건 뭐라고?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라고 했잖아. 그죠? 순열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 오늘 배우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r개를 선택하여 뭐하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라는 이렇게 돼 있는 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의 기호와 얘는 NPR이라고 쓸 거고 거기는 걔를 계산한 식.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나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가 npr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개와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생각하자. 그냥 n은 뭐다? n 팩토리얼이다. 사실 이거 정이죠. n 팩토리얼의 정입니다. 그다음에 np0이라고 하는 건 1이에요. 그래서 0 팩토리얼도 여전히 1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뭐 여타 성질은 지금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일단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 첫 번째.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보자.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기호를 너희가 좀 적응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아,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얘는 4 곱하기 3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줘야 되고,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아, 얘는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싶었던 거구나. 나열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한 거구나 라는 생각과 5팩을 1팩으로 나누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알겠죠?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아,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 방법의 수가 되는 거구나. 이 생각과 6 곱하기 5 곱하기 4구나 라는 생각과 얘는 6 곱하기 다시 6팩을 3팩으로 나눈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적용을 한번 해보자. 간단한 적용. 1, 2, 3, 4, 5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 같으면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 놓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야 이렇게 쓸 건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쓸 거야? 아, 얘는 5p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 추가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선생님 귀찮게 그럼 뭐하러 이거를 이렇게 추가시켜 놓고 계산해요. 어차피 이거 계산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틀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 틀을 이용해서 뭔가 구한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설명하기 힘든데 틀을 미리 좀 마련해놔. 아, 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구할 거야 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느낌이거든. 한 땀 한 땀 한 땀 다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블럭을 지정해서 이만큼은 저 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저만큼은 요 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 좀 나눠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애가 이 도구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도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 알겠죠? 됐나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따 문제가 복잡해지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학생이 30명인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 서기를 한 명씩 선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얘도 그냥 심플하게 30p3입니다. 이렇게 쓰면 끝나겠지. 이게 일단 정확하게 이해되니? 3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하잖아. 지금 현재 나열을 할 건데 그중에 제일 먼저 오는 애를 회장시킬 거고 두 번째를 부회장시킬 거고 세 번째를 서기시킬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겠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30p3이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날 것 같다. 이런 느낌. 넘어가요.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줬네요. 일단 여기는 얘는 뭐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얘는 120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건 뭐야? 이거는 n에 n-1이잖아. 그 다음 여기 얘는 n에 n-1에 n-2에 n-3에 이런 느낌이지. 2,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는 n-2 팩토리얼 분의 1이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너희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썼지만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가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는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자체가 뭐니? n의 n-1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당연하게도 n-2 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뭔가 더 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일 정도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넘어가고. 5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5패.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얘는 5팩이라고 쓰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계산해주면 알아서 12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충분히 그 방법의 수를 의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답을 쓸 때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나는 계산을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놓고 끝내는 걸 더 추천하고 싶어. 하나하나 다 노가다 떼어서 계산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걔를 도구를 적절한 걸 써서 제대로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이 상태로 마무리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써놨어. 만약에 여기까지 써놨었는데 답은 또 다를 거 아니야. 답은 이거 다 펼쳐놓은 120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써놓고 나서 해설을 찾아보면서 이게 있었어. 이거는 해서 뒤에 계산을 해놨어. 그러면은 얘는 맞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열심히 계산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계산하는 것보다 너희가 이렇게 딱 모듈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피 몇이야.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갖고 써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알겠죠?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이제 그 NPR이라고 하는 게 대충 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겠고 계산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간단한 증명들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찬찬히 보면은 그냥 5배에다가 n에다가 n-1에다가 n-2까지 곱한 거고요. 여기는 얘는 n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n일 거고 n-1일 거고 n-2로 끝나는 상황일 거야. 가 됐고 얘는 12배에 뭐가 된 거야? n 플러스 1에다가 n에다가 n-1에다가 n까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렇게 쓱 써놓고서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n 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얼핏 보면 뭔 거 같아? 얼핏 보면 그냥 4차 방정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n, n-1, n-1, n-1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있는 얘는 다 지워버려. 그럼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 하니까 5n-10.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네. 그럼 얘는 n제곱에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플러스 5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0이겠죠. 얘가 이제 요거 남았으니까 12n 더하기 12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만 풀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요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2번.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증명하는 이런 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증명할 때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얘는 꼭 요 모양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는 거를 N팩, N-R팩으로 나눠준 요게 얘구나. 얘랑 얘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가 돼야지 편하게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펼쳐져 보여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증명이 또 가능합니다. 됐어?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얘들아,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얘를 쪼개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니? 아니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니? 그치?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왔어? 복잡한 걸 가지고 정리해서 간단한 걸 만들어 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으로 얘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증명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얘를 바라보면서 오케이?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는 그러면은 n-1 팩토리얼에다가 얘에서 얘를 뺀 거 n-r-1 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여기는 r을 곱했으니까 r 하나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라볼 건데 여기는 얘는 그러면은 n-1 팩토리얼에다가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n-r이죠.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죠? 오케이?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다시 뭐라고? 얘 팩토리얼에다가 얘 빼기 얘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딱 이렇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얘랑 얘를 정리하고 싶다면 얘들아 뭘 하면 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좀 편하지. 맞아요? 그럼 공통인수로 한번 좀 묶어보자. 여기는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n-1 팩토리얼은 여기다가 이렇게 빼놓을 거야. 이렇게 괜찮아? 다음 밑에는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봐봐. 여기는 얘와 얘를 보면은 지금 요거랑 비교하면 얘보다 얘가 하나 더 작죠?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다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묶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 빼고 다 날라간 거야? n-r 하나 빼고 다 날라간 거고 r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는 얘는 뭐가 돼? n-r 분의 n-r 플러스 r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애가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봐봐. 얘랑 곱하면 뭐겠어? n에다가 n-1 팩토리얼 곱한 거니까 당연히 n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1 r에다가 n-r-1 팩토리얼 곱한 거니까 얘는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pr이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식이 좀 되게 많이 복잡해 보이고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너희가 좀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증명 자연스럽게 해내려면 연습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다 풀고 갈 거예요. 보자. 지금 30-1번 문제는 그냥 방정식 푸는 느낌이거든, 얘들아. 그 다음에 30-2번 문제 요거 세 개인데 요거는 너희가 증명해 볼 문제야.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볼게요. 일단 1번부터. 다음 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당연히 뭐 그냥 n에다가 n-1 한 게 뭐야? 72야 라고 해서 요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얘 자체를 우리가 그냥 9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하면은 n이 9였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꼭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은 봐봐.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2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쟤는 한근이 무조건 양수라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음수거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자연수 n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양수값만 궁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족하는 n값은 당연히 이렇게 한 세팅, 요 한 세팅만 나오는 거고 다른 한 세팅이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두 개 곱해도 7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이라고 내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72라고 하는 게 9 곱하기 8이니까 얘는 9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이렇게 다시 봐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건 다 쉬운 문제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 2번 빼고 3번, 4번, 5번은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n에다가 n-1 더하기 4배의 n, 여긴 얘가 28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세요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얘는 물론 여긴 얘가 n-1, n-2, n-3, n-4, n-5까지 가는데 얘는 20 곱하기 뭐야? n, n-1, n-2, n-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만큼이 다 어때? 이만큼이 다 어때? 똑같죠. 그지? 그럼 얘네들 그냥 싹싹 지워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싹싹 지워버려. 그럼 남은 건 또 뭐야? 얘가 20입니다 하니까 여기는 얘가 그럼 어차피 5 곱하기 4일 테니까 얘가 5였으면 좋겠어. n이란 값은 9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단 말이야. 편해요. 그죠?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얘도 지금 3n부터 시작해서 3n-1, 3n-2, 3n-3, 3n-4잖아. 그치? 여기는 얘가 98에다가 뭐가 돼요? 3n에다가 3n-1, 3n-2, 3n-3으로 끝나니까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다 지워져. 이만큼이 다 지워져. 그치? 그래서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주어져 있어.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어. 미정계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대로 그냥 몇 번 곱하면 되니까 식을 마련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요 뒤쪽에 이렇게 R이 박혀 있으면 얘는 4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쪽에 R이 박혀 있는 이런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들아. 봐봐. 4PR 곱하기 5팩이잖아. 여긴 얘가 지금 2880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여기는 얘 식은 그냥 4 곱하기 그럼 4-1이니까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얘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못 끝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일단은 4PR인 상태로 그냥 두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5팩분의 2880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놓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120이잖아. 그래서 12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240인가요? 이렇게 되니? 24니? 24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나눠주면 결과가 24가 되거든. 그러면은 4PR이라고 하는 게 24가 됐어.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이 24라는 수를 몇부터? 4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4, 3, 2가 24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R은 몇이었어? 얘는 3이었어. 이렇게 구해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 상태로 놓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계산을 밀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소인수분해 하듯이 하는데 요 숫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숫자를 내려가면서 하다 보면 몇 번 만에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요 1번 문제들 있지? 요 1번 문제들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와봐야 앞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와봐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나올 거야. 그렇지? 그 정도로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산력만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너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반대로 여기 2번 문제는 정말 여기는 요 2번 문제를 못하는 친구가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게 서술형 엄청나게 감점 많이 들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는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1번 문제 형태다, 2번 문제 형태든 간에 이 두 개의 형태는 사실 수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 그냥 단순하게 얘는 증명용이고 여기 얘는 그냥 방정식용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부터 이런 문제들부터 이래서 수녀를 쓰는구나 저래서 수녀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너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순열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많이 장난을 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 이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해보세요. 어차피 다 쉬워. 이거 세 개 전부 다 쉽거든.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세 개 다 해보자. 보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n 곱하기 여기는 얘는 n-1 팩토리얼 네, 얘 빼기 얘라고 했으니까 n-r 팩토리얼이 되면서 그냥 얘랑 곱한 게 n 팩토리얼이니까 n-r 팩토리얼 되면서 그냥 npr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 끝나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고 됐어. 여기서부터 가보자.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n-r-1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플러스 r 플러스 1 곱해지고요. 여기는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가 됐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공통으로 싹 다 묶어보세요. 그럼 얘는 n-r-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묶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앞에는 그냥 1이 될 거고 뒤에는 뭐가 돼? n-r 분의 r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요만큼이 그대로 싹 다 묶였으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1이 될 건데 여기 있는 얘에서는 일단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남은 거고 요거 이쪽으로 다 묶인 거고 요것도 하나 빼고 다 묶인 거니까 요거 하나 n-r 하나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통분하면 n-r 분의 n-r 플러스 r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없어지면서 n-r 분의 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곱해봤더니 얘가 뭐가 돼요?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곱해봤더니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n 더하기 1 팩토리얼을 n 더하기 1 빼기 r 더하기 1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n 플러스 1p r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얘는 뭐야? 천천히 다시 보자. n 다시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l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얘는 n-l 팩토리얼 얘는 얘 빼기 얘니까 n-r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해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얘랑 약분 사라지네. 그죠?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r 팩토리얼이 되면서 그냥 npr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증명 끝나. 그냥 쓱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증명이 되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알겠죠? 뭔가 더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것만 제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는 게 그냥 n팩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요거 팩토리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얘를 보면서 얘를 떠올릴 수 있고 얘를 보면서 얘를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가능하겠지. 그다음에 n 팩토리얼이라는 게 다 펼쳐져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증명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 쪽에 들어가면 또 조합의 식 가지고 또 이런 증명들 또 할 거예요. 그때 또 나와요. 알겠죠? 그 조합이 일단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순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두 개 꼽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분류고요. 분류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했었죠. 두 번째가 매칭이거든. 오케이? 매칭.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칭이라는 거야. 매칭.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봐봐. 문제 상황이 있어요. 상황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 2가 또 있어. 상황 1이 있고 상황 2가 있는데 여기는 이 상황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상황 1에 요 상황 하나는 상황 2에 요 상황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상황 얘는 요 상황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여기는 얘는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서 얘도 얘까지 매칭이 되면서 내가 지금 세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이거의 개수 4개를 세고 싶은 건데 얘를 일일이 한 땀 한 땀 세기가 좀 빡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얘를 상황 2로 바꿔가지고 그럼 결국 상황 2의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얘가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4개였다면 여기는 얘도 몇 개였겠네? 4개였겠네 라고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거랑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두 개의 상황이 1대1로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얘를 세기보다는 얘를 셀래요. 이 상황, 문제의 상황이고 이거는 내가 도구를 사용하기 편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는 이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은 매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매칭이라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만들어 말이야. 그냥 갖다 붙여놓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용어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꿔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사실은 그 조합을 배워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조합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매칭을 맞아 설명해 줄게 얘들아. 오케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자 차라리. 잘 봐봐. 아까도 했듯이 분명히 있잖아. 문제에서는 30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과 서기를 뽑고 싶었어 라는 상황이었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분명히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그러면은 이 30명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회장이 될 거고 누군가 한 명은 부회장이 될 거고 누군가 한 명은 서기가 될 거야. 그렇게 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었어 라는 이 상황은 당연히 회장이 될 사람은 30명 중에 한 명이고 부회장이 될 사람은 29명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28명 중에 한 명이 될 테니까 이거 곱하면 답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어떻게 해석을 했었니? 이 상황. 그냥 30개가 있는데 30개 중에서 자리를 3개 만들어서 30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할 거야로 그냥 상황을 바꿔버렸지. 그죠? 다시 30개의 숫자가 있어. 다시 30개의 뭐 알파벳 뭐라고 해야 될까? 30개가 있어. 어쨌든 30개가 있는데 거기를 3개를 뽑아서 일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여기 있는 이거랑 정확하게 상황 자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내가 배열하는 그 와중에 첫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회장이라고 칠 거고 두 번째는 부회장이라고 칠 거고 세 번째는 서기라고 칠 거야 라고 내가 내 맘대로 세팅을 해버리면 여기서 3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이 경우의 수가 곧 여기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바꿔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매칭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 좀 유연하게 생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딱 하나하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꿔놓고 내가 도구를 사용하기 편한 상황이구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 여기는 이 마인드가 진짜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알겠지? 이 마인드가 지금은 얘들아 도구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어. 아까 했듯이 순열이랑 팩토리얼이랑 조합밖에 없다고 했잖아.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확률 통계로 가게 되면 거기다가 뭐 중복 조합이니 뭐 원순열이니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오케이? 그럼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니까 그 상황이 그 상황인지 그 상황이 그 상황인지 너희가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변형시켜가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찬찬히 이것도 매칭의 일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가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매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30-2번 문제부터 천천히 다시 같이 풀어볼 건데 30개 여기 있는 철도 노선이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한 차표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결국은 차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출발역을 적을 거고요. 여기다 도착역을 적을 거예요. 그럼 차표가 하나 생겨요. 근데 얘는 30개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30P2로 해결이 가능하군요. 30P2랑 똑같은 상황이군요.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고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는 이 매칭의 결과 때문에 이 매칭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찬히 적응을 해놨으면 좋겠어. 다음, 이것도 뭐야?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5명의 친구 집을 한 번씩 모두 방문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1번 친구가 있고 2번 친구 있고 3번 친구 있고 4번 친구 있고 5번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는 얘를 일렬로 쑥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 순서대로 방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얘는 그냥 5팩으로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얼이라는 계산 있잖아. 이게 사실 진짜 어마무시한 계산 중에 하나야. 그래서 100팩토리얼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얘들아? 100팩토리얼. 근데 어차피 1부터 100까지 그냥 100번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전 우주에 있는 그 원자 수보다 많대요. 그렇대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죠? 고작 100팩토리얼. 진짜 엄청난 숫자가 돼버린. 알겠죠? 사실 나도 잘 안 믿겨. 고작 10번만 100번만 딱 곱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수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그렇대. 그리고 그때 말했었나? 2의 101제곱. 얘에 대해서 말했었나? 종이를 한 번 접으면 그 두께가 2배가 되잖아. 근데 2배씩, 2배씩, 2배씩 계속 접을 거 아니야. 근데 7번인가 8번이 최고 신기록이래. 종이를. 근데 그거를 100번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서 실제로 100번 접으면은 101번 접으면은 그 두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커진답니다. 고작 2를 101번 진짜 믿기지 않지? 나도 믿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커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게 진짜 말이 되나? 정말 말이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2의 10제곱 정도 하면 얘가 1024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1000 정도로 생각해. 그러면 얘는 2의 10제곱에다가 곱하기 2 한 거니까 얘는 결국 비슷하게 1000에 10제곱에 한 2 한 거보다는 더 클 거 아니야. 얘가 1024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10의 30제곱 곱하기 2라는 숫자거든. 그지? 이게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 다음에 공을 몇 번 쓸 거야? 30번 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3개만 쓰면 있잖아. 미터 단위에서 킬로미터 단위로 바뀌어요, 얘들아. 그죠? 공 3개를 또 쓰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밀리미터 단위에서 미터 단위로 바뀌어. 그럼 밀리미터 단위에서 킬로미터 단위. 이 밀리미터에서 공 6개만 추가하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킬로미터 단위로 바뀌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그런 공이 몇 개가 더 있어? 24개가 더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개 크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런데 좀 전에 썼던 100팩토리얼이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땡땡땡 가서 100까지 곱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까지 곱한 이만큼이 2의 100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걸 계산하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 생각 한 10팩
정도를 해라. 그럼 이거 계산하지 마. 알았죠? 그냥 10팩토리얼로 냅두세요. 알겠죠? 9팩토리얼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저건 9팩토리얼이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한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 6팩토리얼은 많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6팩토리얼은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 몇이 되냐면 120이 되거든. 근데 6 하나 더 곱한 거니까 이게 720이 돼요. 요거는 많이 계산하다 보면 그냥 암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근데 정석책을 풀다 보면 또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냥 답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보이니? 답 자체가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해서 가지 마. 나는 이거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겠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몇 곱하기 몇 팩토리얼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나요? 봅시다. 다음 볼게요. 갑자기 딴 얘기로 샜네요. 다음 넘어가서 요번에는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줬어요. 5자리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줬네. 그럼 얘는, 저기는 이 5개를 이렇게 해서 다 나열해버려야지, 5팩 해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틀리죠. 누구 때문에 틀리냐면 얘는 0 때문에 틀려. 그죠? 0이 제일 앞에 올 수 없잖아. 0이 와버리면 얘는 4자리 수가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5팩토리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여기는 얘는 조금 조건이 붙었어. 좀 까다로우니까 제일 먼저 취급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제 0이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그냥 4팩으로 퉁치고 갑시다. 이렇게 계산한 게 1번 문제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4자리 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를 고를 거야. 그런데 얘는 뭐였으면 좋겠어? 짝수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이 붙은 건 어디랑 어디에 붙었어? 얘는 0이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조건이 붙은 거고 여긴 얘는 짝수만 들어와야 돼. 이런 조건이 붙은 거야. 되나요? 그러면 얘 먼저 해결할까? 얘 먼저 해결할까? 누구 먼저 해결할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0이라는 애랑 0이라는 애가 여기 겹치죠, 이렇게. 그지?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로 얘 먼저 해결할 거야. 얘는 얘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긴 얘가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쓸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0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0일 필요가 없죠. 0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몇 개? 하나, 둘, 세 개.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되는구나. 요만큼 가지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다음, 얘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야?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 아니면 4겠지. 여기는 얘 몇 가지? 2가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그럼 이제 0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0 빼고 0 빼고 요것도 빼고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남았지. 그럼 얘는 셋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2자리 남았으니까. 남은 숫자는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요거 하나 갖다 쓴 거고 다시 여기서 하나 갖다 쓴 거고 2개 갖다 쓴 거니까 2개 갖다 쓴 거니까 3개 남았죠. 그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배열할 거야.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 계산해주면 얘 더하기 얘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오케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4자릿수 중에 3의 배수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 또 3의 배수의 성질을 또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그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였으면 좋겠으니까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배열들을 미리 좀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 0이랑 1이랑 2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1과 2와 3. 그 다음에 2와 3과 4.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니? 0과 2와 4. 이런 것도 있겠네. 됐나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3의 배수 되는 거? 일단 저 정도 보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됐으면 얘는 잠깐만. 네 자릿수였잖아. 네 개를 가지고 골라야 되잖아. 그지? 세 개를 골랐잖아. 이건 안 되지, 그럼. 다시. 이거 다 더한 게 몇이니, 얘들아? 이거 다 더한 게. 10이죠. 그지? 그럼 네 개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려면은 1을 빼거나 4를 빼야겠네. 다시. 네 자릿수를 가지고 3의 배수를 보려면 이거 지금 다 더한 게 몇이니까? 10이니까. 그죠?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2, 3, 4 이렇게 되거나 0, 1, 2, 3 이렇게 되거나 요거랑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뭐다? 숫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여기 0 오면 안 되니까 3 곱하기 3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똑같잖아. 그지? 곱하기 2로 처리하면 끝나겠네.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120개의 수녀를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몇 번째 오나요? 60번째 수녀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은 얘들아 너희 혹시 그 종이 사전 본 적 있어요? 그래? 그 종이 사전 찾아가지고 단어 찾아본 적 있니?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엔 잘 없잖아. 뭐야 다 전자사전이나 그냥 핸드폰 갖다가 찾잖아, 그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 뭐예요? 라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근데 너희는 다 알겠네, 그럼. 그죠? 여기서 다시 봐봐. 근데 진짜 모를 수도 있거든. 사전식 배열 모르는 사람 다 알죠? 우리 보통 그 학교에서 번호 매길 때도 이름 순으로 매기지. 이름 순 매길 때 그게 사전식 배열이지. 내가 왜 그 번호를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몇 번째 오나요? 이런 문제인데, 그럼 얘는 당연히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개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B로 오는 것 중에서 A로 오는 건 또 몇 개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B로 오는 것 중에서 C로 오는 건 몇 개 있었을까요? D로 오는 거, B가 온 거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온 것 중에서 다시 A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세다 보면은 여기가 몇 번째 숫자가 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몇 가지야?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까지일 거야. 그지? 얘는 24가지입니다. 그냥 3개 배열하는 거 3개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3팩까지. 얘는 6가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2팩까지니까 2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B니까 B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 됐나요? 그럼 요렇게 된 것 중에 A, E가 있는 거고 EA가 있는 거니까 요거 몇 가지? 2가지까지 다 해주면 이만큼을 다 더해버리면 여기는 요 순열이 몇 번째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죠? 다음 거꾸로 또 가능합니다. 거꾸로. 60번째 오는 순열이 몇인지. 그러니까 얘는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였어? 좀 전에 했듯이 24개였단 말이야. 그럼 B로 시작하는 얘네들도 전부 다 24개였을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48개니까 아직 60번째 안 왔어요. 그런데 C로 시작하는 것 중에도 여전히 24개가 되니까 요거까지 더해버리면은 72가 되니까 그지? 요 안에 60번째가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요 안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주고 여기서 다시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겠어? 3팩개, 6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야? 54개잖아. 됐나요? 그 다음에 C, B로 시작하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기 다시 6개가 되니까 요게 60번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남은 거 A, B, C, D, E 해서 역순으로 땅땅땅 써주면 얘가 끝에 있는 그런 문자가 될 테니까 얘가 60번째 번호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버리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자,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얘들아. 봐봐. 30-5번 문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유명한 개념이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웃한다 그러면 애들을 그냥 뭉쳐놓고 그냥 하나 취급할 거야. 이런 생각. 알겠죠? 다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일렬로 쭉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이 두 명이 꼭 이웃했으면 좋겠어. 너희 꼭 같이 다닐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너희들 전체를 배열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두 명이 같이 다니긴 하는데 누가 더 먼저 올 건지는 다시 한번 섞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는 하나로 그냥 뭐 할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1이 있고 여학생 2가 있고 여학생 3이 있었어. 여기는 얘는 한 덩어리로 놀 거고 남학생 1이 있고 남학생 2가 있고 남학생 4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체 몇 개 있다고 보는 거야? 전체 5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을 그냥 쭉 나열할 거니까 5팩으로 나열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안에서 얘네들끼리도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저 안에 있는 거 나열해주는 3팩을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게 이웃하는 방법의 수야. 어렵지 않죠? 다음,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전체 경우에 있어서 이웃한 걸 빼도 괜찮은데 근데 얘는 전체 경우가 일단 몇 개겠어? 전체 경우 7팩까지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웃한 경우를 빼도 괜찮은데 여기서 얘만 빼버리면 어떤 경우가 남아버리냐면 여 1, 여 2는 뭉쳐있는데 여 3이 이쪽에 있는 이 경우는 남아버리지.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근데 여학생들은 전혀 이웃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 4명이 있으니까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를 먼저 나열해줘. 4패까지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5개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죠? 저기다가 여학생들을 이렇게 하나씩 꽂아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명 배열할 거니까 3명 배열할 거니까 3자리를 골라가지고 그 3자리에다 나열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워주고 그 사이사이에 껴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개념 자체가. 다음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트라이앵글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에 대해서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세팅을 잡아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T, A 잡아놓고 여기 자리 2개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할 거고요. 이거 전체 몇 개의 문자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8개의 문자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더 있어야 되네. 이런 느낌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일단 이 세트를 먼저 완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2명 들어갈 걸 먼저 골라요. 지금 T랑 A를 빼면 6개가 남았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배열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얘네들 먼저 배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곱하기 2팩 2라고 써도 되고 2팩이라고 써도 되겠죠.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여기는 얘 한 덩어리를 현재 완성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았겠어? 하나, 둘, 셋, 4개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한 덩어리 취급이니까 이거 포괄해가지고 한 방에 다 배열해버리면 문제에서 구하는 이 상황이 딱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배열해주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 일단은 여기서도 얘들아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 다 알죠? 그죠? 진짜로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로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별의별 상황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상황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진짜 알죠 얘들아? 모음 뭐 있어? 모음 I, A, E 이렇게 세 개 있죠? 맞아요? 됐어요? 준영이 지금 눈빛 좀 흔들렸는데? 아니야? 자, 다음 T, R, N, G, L 이렇게 있다 그지? 이렇게 지금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잖아. 여덟 개 중에서 요거나 요거 한쪽 끝에는 무조건 자음을 갖다 박아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자음, 여기에 모음, 여기에 모음, 여기에 자음, 여기에 자음, 여기에 자음까지 해서 총 세 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하기가 좀 어때? 귀찮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의 경우에서 여기에 모음,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빨리 골라가지고 걔를 빼버리면 좋겠다.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당연히 8팩이 될 거고요. 모음이 오는 거는 모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배열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모음, 자음 섞어가지고 여기는 6개가 남았을 테니까 걔를 다 배열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겠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까지 하면은 오늘 할 내용은 전부 다 했고. 여긴 정말 그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서 있잖아. 그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저런 상황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널수록 많이 쌓아가면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실력이 되는 파트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 경우의 수 파트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몰라버리잖아. 그러면은 뒤로 가서 잘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 잡아주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 단원만큼은 얘들아 이 정석책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많이 풀어가면서 꼭 연습을 꼭 해주세요. 알겠죠? 순열까지. 다음 시간에 조합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